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이건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지금 인천공항공사법이라든지 지금 항공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예, 이런 예,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예. 당초에 정부가 이 MRO 사업을 할 때는 네. 이 국내 업종 간의 경쟁은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네. 이는 국내 업종이 아니고 국외 경쟁을 위해서 특히 동남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이 사업을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관식 의원이 2018년 5월 달에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지난해 7월 10일 날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19일 날 아침에 지금 그 캠스 사장하고 있는 조영기 사장과 송호철 부사장이 예. 여상균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급하게 예. 그래 찾아왔습니다. 그래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예. 이 지금 국회 국토위에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 사이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 예.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상기 의원이 그 법사위 수석 전문회한테 전화를 해서 법안은 보류시키라고. 예.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이제 주요 조금 전에 그 항의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의 주요 항이 뭐냐면은 예. 한국공항공사법 1항과 예. 동법 시행령 2항에 보면은 예. 이게 지금 1급지 공항에서는 MRO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예. 이제 그 우리나라 14개 그 한국공항공사 자정하는 그 지방공사에는 비행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이 별도의 예, 법인이기 예, 때문에 예. 인천공항은 설립할 당시에 언젠가는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공항공사에 두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 법의 조촉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대통령령으로 1급지 운항 증명을 받은 공항은 안 된다. 거기가 인천공항, 네. 김포공항, 제주공항, 그다음에 김해공항이거든요. 예. 그럼 이 사업을 못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1항을 1호에다가 다시 항목을 5개를 넣은 겁니다. 네. 그 안에 보면 항공기 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실은 윤관석 의원이 2018년 20대 국회에 발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도 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윤관석 의원 외에는 단 한 명도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은 인천공항공사도 이 법안이 필요 없었고 네. 인천지구로 봤을 때도 이 법안의 개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누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매출액이 2조 6천억입니다. 예. 2조 6천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예. 지금 사실은 기체 정비 비분에 국내에 있는 그 정비 예산이 얼마 정도 수입 물량이 얼마 되는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300억을 가지고 사천의 캠스와 인천공항이 대립한다는 자체도 예.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이고 연 예산이 12조입니다. 네. 그 인천광역시가 사천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 논리적으로 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를 잘못하냐면은 네. MRO를 설립을 할 때 네. 캠스의 카이가 66.4%를 출원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19.9%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합해 보면은 83.4%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정부의 공기업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MRO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캠스를 만들었다면은 예. 이 사업이라든지 법안이 올라오면은 예. 정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정치 논리 휘말려 가지고 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100% 정부 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 돈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물론 흑자를 내고 있지만은 네. 인천공항공사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예. 얼마 전에 약 2,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시켰잖아요.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전부 다 정부 국가 돈으로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해가지고 운항이 거의 90%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제 수익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항세를 네. 17,000원에서 2만 원 올린다는 거예요. 예. 4년 동안에 약 한 3,400억을 벌어들여 가지고 예. 뭘 세이브를 하겠다는 건데 이 돈이 어디에 쓸 것이냐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되어 있는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정부가 예. 이 인천공항공사가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는 데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은 MRO도 문제지만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공기업으로서 예.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예, 문제네요. 논리라고. 혹시 지난번에 법률을 폐기시켰을 때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네, 위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제 아니니까 네. 이제 밀어붙여도 된다 그 생각이지. 그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뒤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법안이 네. 만들어지기까지 2018년 20대 국회에서 네. 국토위를 통과할 때도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으로 사실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지금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그때 법안 지금 상정된 거 비교를 좀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건지 거기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의 대형 항공사, 대형 공항에 네. MRO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예. 인천공항과 같이 대형 공항공사에 MRO는 없습니다. 와, 우리 되게 전혀 창조적이네. 우리나라 네, 한번 네. 해보겠다.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2018년 MRO 재판을 설립해가지고 예. 동경에 있지 않거든요. 예, 예. 저 밑에 있는 섬인 오키나와에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오키나와에 예. 나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 중부 도시에 네. 그 오클라호마에 거기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더골 사골과 프랑스 파리에 있지 않고 예. 파리에서 한 680km 떨어져가 있는 예.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예. 그 뭐야 플러스. 플루스 거기에 있어요. 예, 예.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 독일에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MRO 기업으로 나오는 루프트한자 테크닉스 예. 이 부분들도 독일의 베를린에 있지 않고 네. 사실은 저 북부의 함부르크에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도시도 중심 도시에 국제공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은 그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들 논리와는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이 인천공항과 같이 대행공항에 가지 않느냐, 네. MRO 사업자들이 가지 않느냐. 첫째는 인건비를 맞춰내지를 못하는 아, 겁니다. 예. 첫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MRO를 처음 출범할 때도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예. 지금 동남아 인건비가 우리나라 인건비와 이거 임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첫째 인건비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예. 근데 카이를 중심으로 한 캠스는 정말 잘 극복하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 캠스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MRO 단지가 MRO 업체가 가게 되면은 카이와 같은 그 중견 기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중견 기업이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항공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인천공항공사가 예.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예. 우리가 억지 논리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논리입니다. 설득력 있게 지금 들립니다. 예.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MRO 부분의 최고 전문가는 카이하고 캠스입니다. 예.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조행기 사장이 그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분들도 사실은 이 법이 가면은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 때 대결 네. 구도로 갔을 때 서로 피해를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부분들이 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그 윤관석 의원이 중심이 돼서 내놓았던 법안 중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기들 항공기 직업업을 하겠다. 그다음 종사들 교육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항공기 정비업을 하겠다. 네. 뭐 항공기 직업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갑자기 강세를 내렸을 때 사실 민간업이 해야 될 업이지만은 그걸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은 항공기 지연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 법을 바꿔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도 만들겠다.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뭐 교육훈련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MRO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국공항봉사법이라든지 정부가 네. 강력하게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대 국회 때 윤관석 의원이 국토위를 통과시켰던 그 법안이 네.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법안을 또 심의를 하는 소위 위원장이었어요. 예. 자기가 만든 법안을 자기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반을 상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토부도 이제 그 국회 전문위원도 수석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고 국토부 2차관도 나와 있고 항공정책실장도 나와 있었어요. 네. 그 법안을 상정했는데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법은 민간 사업의 영역이고 네. 또 1급지 공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보고를.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국토부 2차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토부 2차 관도 이 사업은 항공기 정비업은 인천공항공사는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정책실장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마지막에 수정안에 나온 겁니다. 수정안이 나온 게 항공기 정비업 유치, 네. 그다음에 주변 공단 조성하는 걸로 법을 변경돼 가지고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항공기 정비업 유치지 항공기 예. 정비업을 직접 원하게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실은 법사위를 올라온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이제 폐기가 되어 버렸는데 예.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2018년 5월 달에 올라오고 예. 금년 또 6월 19일 날 또 윤관석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예. 또 7월 28일 날 인천 출시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또 법을 또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자질이라든 능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 하면은 이 법안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타이틀도 똑같아요. 예. 배준영 의원은 미래통합당이고 또 인천이에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인천의 지역구 13개 중에서 11개 지역이 민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하나고 예. 또 무소속이 하나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법안을 내지 않으면은 예. 지역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그 법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 예. 마지막에 보면은 한조 10조 1항만 추가를 해가지고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 인천공항공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예. 그 돈을 많이 번 거를 네. 인천에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공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인천공항공사가 예. 인천시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정부 기업이잖아요. 네. 인천공항공사 수익을 낸다고 인천시에다가 수익금을 뭔가 지어 출연하라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네. 여기에 와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네. 윤관식 의원이 낸 법안이나 예. 지금 배준영 의원이 낸 법안이 똑같습니다. 예. 항목 하나 들어갔고 조항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국회 법안이라고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책임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자질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의구점을 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지역에 지금 야당이시지만 국회의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좀 정리를 좀 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 사실상 사천시와 사천 상공회의소, 진주 상공회의소가 지금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형식적으로는 대정부 건의문 같지만은 이게 조금 전에 황태부 회장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정부 투쟁 선언문입니다. 예. 이게 그래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이임한 권한을 네.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민 이익을 위해서 엄중하게 쓰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서 국가는 그렇죠. 이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국가가 이임받은 권한을 예. 자기들의 정치 논리라든지 정권 논리 예. 이런 논리로서 이걸 만약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에 피해 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힘이 약한 국민이나 지역으로서는 예. 대정부 투쟁 외에는 예. 자기 권한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항공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정부가 하는 행위라든지 보았을 때는 예. 자기들은 그냥 방관하는 건데 방관한다는 거는 묵시적인 동의거든요. 예. 그럼 정부가 자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힘이 약한 사천이라든지 카이라든지 항공업계에서는 대정부 투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국가 항공 산업을 처음부터 정부가 지원을 했고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MRO 사업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의 헬스를 쏟아부은 이 사업을 네. 다시 정부나 정치권에서 예. 이거를 다시 뒤엎으려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항공 산업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게. 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은 이 사업을 정부가 뒤집으려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네. 예. 의구심을 가집니다. 만약에 예. 그런 사항이 없었고 예. 다시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부었던 항공산업을 정부 스스로가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 스스로가 뒤엎는다. 예. 국민이 납득할 수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3일 날 이제 사천 진주 통영 거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여서 건의문을 만들어
만들어서 네. 정부에 한 25개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월 11일 날 여수시청에서 예. 지금 남해안 남중권 해비에 네. 그게 국외 전라도와 경상도 국외 시장 군수 협의 회장에서 모여 가지고 네. 거기에는 경상도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시장 군수, 여수 강남 순천 구례 고흥 5개 시장 군수가 모여 있어요. 네. 거기서 전부 다 인천공항공사법은 반대한다. 전라도에서도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타당성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예.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투쟁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대국민 설득, 예. 지역민들 설득, 예.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이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에 이제 이 MRO 개정안은 법률적인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고 국가이익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예. 정권의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간다는 데 대해서 누누이 지적하지만 도저히 되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법이 통과된 데서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업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걸 사업을 못하는 줄 알면서도 지역에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인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항공사업에 진출했을 때 예. 진주의 사천, 카이가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예. 실질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1년에 1,000억씩 적자를 보면서 MRO 사업에 지원한 데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책임지는 소재가 없고 예. 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캠스가 1년에 50억, 100억 적자 나는 거는 그 회사에는 직격탄이거든요. 네. 이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는 예. 국가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타당하다면 정말 우리가 경남 지금 우리 군수 물량만 갖고도 이게 항공 MRO가 가능한 건지 최악의 경우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법안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 없었는데 네. 그 7월 30일 날 인천 출신 허종식 의원이 뭐 예. 국회에서 이야기했는지 예.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 조금 전에 그 사회자 말씀하시는 거를 예. 민수는 인천에서 하고 군수는 사천에서 하자라는 예, 예. 부분 하나를 이야기했고 예. 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많이 다니니까 네. 여기가 유리하다라는 예. 부분들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여기는 뭐 세계적인 그 항공 클러스터가 인천에 돼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 예. 또 항공기는 원스톱을 해가지고 뭐 정비하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야기, 무식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이거는 전혀 자 예. 항공기를 원스톱을 해가지고 MRO를 하겠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운항의 횟수는 많지만 운항의 횟수하고 예. MRO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겁니다. 얘기죠. 예. 운항이라는 부분들은 운항 정비거든요. 운항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른 데로 갈 때 예. 그때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운항 정비는 예. 전부 다 자체 항공사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기체 중정비 부분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실상 비행기가 슬롯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6개월이라든지 1년 전에 예. 벌써 슬롯을 확보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약을 하고 와서 이제 정비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네. 비행기가 왔다 간다고 인천공항에 비행기 많이 오는 거하고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인천 국회의원이면서도 이런 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MRO를 원스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네. 또 인천공항에 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든지 다른 세계 국적기들이 기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 부품 공장 4층까지 60개 정도 부품 공장이 절비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수와 군수를 나누자라는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이제 엔진 그 MRO 물량을 봤을 때 20% 정도가 운항 정비고 예, 예. 한 15% 정도가 기체 정비고 예. 65% 정도가 사실은 엔진 부품 정비입니다. 예, 예. 이제 운항 정비는 실질적으로 운항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그럼 기체 중정비 부분 15%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항에 예. 민항에 이제 물량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예. 2조 원 중에서 기체 정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1,200억 정도예요. 네. 1,200억 중에서도 대한항공이 가져가는 부분들, 자체적인 정비가 900억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300억입니다. 네. 이 300억 사업을 가지고 캠스가 가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예. 장기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예. 거기에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수 부분들, 네. 군수 부분들이 한 1조 5천억
중에서 예. 한 7천억 정도는 지금 애국에 있는 MRO에 다 맡기고 예, 예. 8천억은 지금 국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캠스가 가져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예요. 또 기술력도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네. 또 내놓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수를 들어가서 예. 일단은 기반을 잡았고 나면은 예. 기체 정비에 잡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엔진이라든지 부품 교환은 완제기 회사 네. 비행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캠스가 사실은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까지 지금 2단계에 넘어서 해외 물량을 구입할 그 단계에 되면은 국가가 다시 캠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물량이 인천에서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여력이 있느냐.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천에서 돈 1,500억 부지를 만드는데도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네. 도가 600억을 내고 사천시가 900억을 내고 예. 예산이 없어서 했는 부분들인데 인천공항에서는 뭐 500억, 1,000억 같은 건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손쉽게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공항에 있는 캠스도 죽고 네. 인천공항도 안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이 전혀 떨어지고 예. 동남아 진출도 아예 못한다라는 예,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 네. 법을 발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부 다가 냉철하게 예. 또 정부도 냉철하게 이걸 쳐다봐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네.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카이가 하고 있는 항공기 제작, 부품, 그다음에 정비, 무인기, 그다음에 위성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면 카이보다도 14,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김해공항에 가면은 항공우주사업본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보잉사에서 물량 받아가지고 지금 날개 부품들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만약에 MRO 사업이라든지 군수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었다면은 예. 대한항공이 왜 진출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서는 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 마무리 발언 아무래도 좀 길게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이현석 교수님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적으로 뭐 부합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이나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에 처해져 있는 항공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이나 또 우리 정치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국회의원들 문제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성의 시간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천시는 그 조직이라든지 국회의원 수라든지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사천은 또 지역도 작고 사람도 작고 능력도 미흡합니다. 여기서 대행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과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 도태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약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현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데 나서서 막아야죠. 자, 쓴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2030, 2030년 되면은 항공산업이 세계적인 항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주와 사천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미 있는 가치관을 가질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